페퍼톤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Come to reality, we will find a way. 올해 20주년이어서 기념 음반도 내고 이제 여름 공연부터 해서 겨울 공연까지 긴 계획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로 이렇게 올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내 노래 어땠어? 페퍼톤스 음악은 언제 들어도 신나요. 페퍼톤스를 아니? 네, 페퍼톤스는 대한민국의 모던 록밴드로 신재평, 이장원 두 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어요. 페퍼톤스 이장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페퍼톤스의 이장원님은 카이스트 출신의 내생남으로도 유명하죠. 방송에서도 특유 유머 감각과 진솔한 모습으로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AI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라더니 제법인데요. 이제는 슬슬 익숙해지고 그냥 생활 안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기분? 뭐든 좋아진다는 내친 김에 AI로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좋겠다. 노랫말과 음악 스타일 등 몇 가지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데요. 내용이었어. AI가 작사 작곡한 노래 좋겠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함께라면 만들어주세요. 꿀소스 연습은 너 밋밋한 맛도 달라져 그런 마법 같은 거 너와 함께면 카레 한 입이면 충분해 모든 게 가사가 너무 재밌게 나왔어요. 해 굴소스 한 스푼 넣어 밋밋한 맛도 달라져 그런 마법 같은 것 너와 함께면 너무 귀엽고 재밌고요. 저는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한 발라드를 원했던 것 같은데 제가 키워드를 좀 제대로 주질 않아가지고 몇 번 더 이렇게 반복을 해보면 그럼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초 만에 노래를 완성하다니 이거 요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뭐 장난감이네요 라고 하기에는 실력이 대단하고 이거 직업이 없어지겠는데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싶은 마음이 좀 들고 근데 놀랍긴 놀랍네요. 놀랍고 재밌고 일상에 스며든 첨단 기술에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저를 한 도시로 이끌었는데요. 오늘 저는 첨단 미래 기술이 성장하고 있는 어느 도시의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마법처럼 변해가 우리 둘의 이야기 이른 아침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탄역. 지난 2022년에 제 모교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이곳에 사이언스 허브를 열었습니다. 출근길에 만난 전호연 씨. 저는 삶의 모토가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큰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직장인으로서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겁없이 나왔습니다. 16년 동안 다니던 대기업 직장을 그만두고 스타트업에 도전했는데요. 자신감이 대단하죠. 창업한 지 1년 반 조금 넘었는데 30억 이상 투자를 유치를 한 거는 사실 굉장히 순적하게 길을 걸어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호연 씨가 개발한 제품은 반도체 설계를 아주 쉽게 디자인하는 노 코드라는 기술인데요.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이렇게 여기서 노네임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 것처럼 레지스터 설계가 끝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클릭을 하면 이제 클릭된 관계들이 설정이 돼서 내부 설계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해주면 이제 설계가 끝나는 거고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던 작업이 여기서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뭐 한 달? 길어야 한 달 정도의 모든 프로세스 설계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할 때만 빛을 발하면 항상 카메라를 옆에다 두고요. 스타트업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죠. 젊음과 인생을 건 사람들의 패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이디어를 들어봤을 때 이런 복잡도의 문제가 풀리기만 하면 뭐 반도체 설계 쪽에서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공감을 강하게 했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은데 호연님이 그런 역량도 좀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잘할 자신 있고요. 사실 저 속으로는 천재들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그것도 세 분이서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잘 될 거라는 거는 진짜 정해진 것 같고요. 언제 잘 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카이스트 창업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은 호연 씨. 그 인연으로 사이언스 허브에 들어왔습니다. 카이스트의 간접적인 도움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리뷰를 받을 수 있었고 아니면 투자사 소개시켜주고 거기에 회사 홍보할 기회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도움을 받은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17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했는데요. 카이스트 출신이거나 반도체, AI 등 첨단 미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그 다음에 AI 기업들,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회사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 분야가 저희 학부가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와 잘 매칭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상에 들어온 AI 로봇. 이상민 씨는 AI 자동화 로봇 개발자인데요. 어떤 로봇을 만들었을까요? 핸드드립을 자동화해주는 로봇입니다. 핸드드립 매장에서 그 바리스타 분들이 핸드드립 여러 잔을 내리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보고 그런 거를 로봇함을 활용하면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커피를 내려주는 바리스타 로봇이군요. 저는 산미가 잔뜩 있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바리스타 로봇이 제 취향도 맞춰줄까요? 진짜 인기가 많은 핸드드립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에 5-6개씩 커피를 내리기는 하는데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제대로 레시피를 맞추기 어려워서 맛을 보장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이 하면 훨씬 정밀하게 항상 일정한 맛으로 커피를 내릴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됩니다. 상민 씨가 만든 로봇은 산업용 로봇보다 크기가 작아서 공간 활용도가 높은데요. 가격도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는 가전제품처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로봇이 가전제품처럼 동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가 가장 성공한 로봇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로봇을 쓰는 거야 라고 상상하지 않고 그렇게 편리하게 쓰는 게 가장 최고의 로봇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로봇은 모듈형. 그러니까 부품을 자유롭게 붙였다 떼었다 하는 모양인데요. 손끝에 있는 도구만 바꾸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 엔드 이펙터가 모듈화되어 있어서 이 소프트 그리퍼나 펜홀더 그리고 석션 모듈 그리고 크리에이터 모듈을 교체해가면서 로봇팔을 그냥 한 가지 역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마치 가제트 만능팔 같죠? 앞으로 로봇이 단순 노동을 대신한다면
우리 인간은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요즘 그는 지방 출장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올해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서 AI 교육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인데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이런 쪽은 산업용 로봇을 배우기 전에 저희 로봇을 활용해서 훨씬 더 편하게 로봇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도 주문이 늘었다고 하죠. 사이언스 허브에 들어오면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저도 괜히 기분이 좋은데요. 1000대 정도는 미국이랑 유럽 중심으로 수출 나갈 예정이고 500대 정도는 국내 학교 쪽으로 유통할 계획입니다. 올해 직원이 한 15명 정도까지는 늘어날 계획이고 사이언스 허브의 공간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카이스트랑 연계한 여러 가지 협업이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챗 GPT가 등장하면서 챗 GPT로 대표되는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세계는 지금 챗 GPT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대화 속도가 더 빠른 기술이 여기 화성 사이언스 허브에서 탄생했습니다. 김주영 씨가 개발한 AI 칩 LPU인데요. LPU라는 프로세서는 LLM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을 맞춤형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프로세서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가운데 최초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AI 칩 GPU보다 속도가 50% 정도 빠르다고 하는데요. 저희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 자사 오리온 서버 위에서 최근에 출시된 라마 3 모델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메타에서 웹 서비스로 시연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르넷이라는 코드를 얼마나 빠른지 비교해 볼까요? 그랬을 때 저희 왼쪽에서 누가 봐도 왼쪽 화면이 오른쪽보다 속도가 더 빠른데요. 왼쪽 LPU는 답변이 벌써 끝났는데 오른쪽 타사 제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데이터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저희 LPU는 이런 실질적인 대역폭을 늘리는 데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 뇌에 가까운 AI 칩은 전력 소비량도 어마어마한데요. LPU는 이런 문제점도 잡았습니다. 서버 크기와 가격도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저희가 한 칩의 가격을 한 50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최신 GPU보다 약 20배 정도의 가격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력 효율성도 약 10배 이상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직 카이스트 교수인 주영 씨. 지난해 초 제자 5명과 함께 공동으로 회사를 차렸는데요. 입주 1호 기업답게 포부도 큽니다. 저희 힘으로 끝까지 세계적인 시스템 반도체 회사를 만들어보자라는 의지로 저희 제자들과 함께 힘을 합치게 되었고요. 어디서든지 생성 AI를 편하게 또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는 것을,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설계를 연구하는 김홍석 씨. 사이언스 허브에 입주한 기업들과 자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는데요.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은데. 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희 케이블 관련해서 저희가 전자파 저감 설계를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조언을 좀 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 성능을 시험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테스트하고 또 이제 공식 시험 기관에 이제 인증을 또 거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서로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전자파 저감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이때 어떤 고도의 설계 기술도 중요하지만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재가 이제 무게라든지 어떤 유연성 같은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마침 옆에 이런 업체가 있어서 제가 자주 찾아와가지고 인사드리면서 궁금한 거 여쭤보고 이렇게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형태인데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바람 가능 물질이죠. 홍석 씨는 카이스트 대학원 시절에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미래 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학원 석사 과정에 진학을 했을 때 무선 충전기의 시제품을 실험하던 중에 라디오 통신이 간섭을 받고 자동차가 멈추는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자파가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죠. 전자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휴대전화에서 나온 전자파가 라디오 수신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 나오는 모든 전자제품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차단시켜야 되는 대역, 그다음에 차단시키는 그 저감시키는 정도가 전자 부품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설계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간색이 필터. 그렇다면 카이스트 과학 천재들은 왜 화성이라는 도시를 선택했을까요? 어떤 이점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을까요? 직접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실제 회로를 저희가 논문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체의 어떤 니즈와 점점 멀어져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에 가까이 가고 산업체 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좋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 이곳이 저희가 저희의 그 꿈을 펼치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도시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지난 2011년에 작성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이 보입니다. 2011년에 지금 쓴 건데 2025년에 전 세계 25개 핫스팟이 나왔어요. 어디가 제일 핫하냐? 경제적으로 1인당 GDP를 보면 여기 한국 도시가 있어요. 근데 1인당 GDP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는 제일 높은 도시가 화성이에요. 화성. 경기도 화성. 전체 7등이고. 오는 2025년에 경제적 파급력이 뛰어난 전 세계 도시 600개를 나열한 보고서인데요. 1인당 GDP 기준으로 화성이 7위에 올랐습니다. 13년 전에 맥킨지는 화성이 모래 속 진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맥킨지 보고서에 나온 화성은 어떤 도시니? 경기도 화성시는 국내 대표 기업의 생산 공장과 연구시설이 위치해 있어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서울과의 직선 거리가 약 20km 내외로 가깝고 물류 환경도 뛰어납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 속도도 빨라져 2023년 말 기준으로 인구 100만을 돌파한 도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화성의 기세가 놀랍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91조 원으로 경기도 내 1위입니다. 1인당 GRDP는 1억 원을 넘어서 도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초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61%, 서울, 강남, 경기, 성남을 제치고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인구도 지난 20년 동안 무려 80만 명이 늘어서 지난해 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화성이 성장한 배경에는 대기업이 중심에 있습니다. 1, 2차 협력사가 모여들면서 사업체 수가 11만 6천 개를 넘었는데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1위입니다. 종사자는 59만 명이고 산업단지는 22군데입니다. 제조업체는 2만 8천 개나 됩니다. 그 결과 법인 지방소득세가 경기도 내 주요 도시들 가운데 압도적 1위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에서 우수한 이런 한미약품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 그리고 관련 협력 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양질의 일자리가 화성으로서의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이렇게. 대기업이 잘 되니까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더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이 우리 화성의 어떤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89년에 국내 대기업 자동차 회사가 화성시 우정읍에 완성차 생산기지를 세웠습니다. 축구장 160배에 달하는 세계적 규모인데요. 대기업이 화성에 온 이유가 있겠죠. 이 지역의 공장 부지를 선정한 것은 아산만이 자동차 제조 공장을 세우기에 알맞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해안에 접하고 있어서 생산지에서 직접 해상 물류를 통한 직수출이 가능했으며 인근에 남양화가 위치하는 등 공업 용수, 가스, 전력 등을 공급받기에 유리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수원, 용인, 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도 화성이 있습니다. 대기업 반도체 회사가 시 동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ASML, ASM 등도 화성을 찾았습니다. So when ASML came to Korea in 1996, our first office was in Songnam. But shortly thereafter, we moved to Hwasong as our main office. In general, we have a very close collaboration with our customers. In Korea, we mainly do service and sales of our systems. Also, there's many, let's say, colleague companies or other semiconductor companies based in Hwasong, which makes it easier for us to have collaboration with them. So this is very important for, I think, the semiconductor companies, and which is one of the strengths of Hwasong, having all these different companies based here. 고객사와 가까운 곳에 입주하는 원칙을 내세운 ASML.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로 통합니다. 노광 기술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핵심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Worldwide, ASML is about 42,000 employees, and in Korea, we were founded in 1996, and today we have about 2,200 employees in Korea. Well, we've been in Hwasong City since many years. I think almost 25 years, I guess. And we started as a very small company, mainly focusing on sales and service. We have expanded our activities with things like a training center, with a local repair center, reuse center. And we have been growing our footprint thanks to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As one of the examples, and that's why we are currently building the new campus in Dongtan-2. 화성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인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도시 전체도 젊어졌는데요. 합계 출산율은 0.98명, 전국, 경기, 서울 평균보다 높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집들도 다 모던하고 깔끔하고 호수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나무랑 정원도 너무 잘 돼 있고 공원 조성이 되게 예쁘게 잘 돼 있고 이곳의 분위기가 굉장히 젊고 활기차요. 젊은 세대가 말하는 이 도시의 매력이 궁금한데요. 올해 나이 33살 최찬원 씨. 대기업에 입사한 지 7년 차입니다. 야구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고요.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같이 일하던 형 권유로 이제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용 구장이 있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연습하고 싶을 때 연습할 수 있고 가족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놀 수 있고
기아 아, 좋다요, 좋다. 6년 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화성으로 이사 온 그는 젊은 학부모가 많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정말 많아요. 놀이터에 나가면은 아이들이 북적북적하고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 키우는데 뭐 교류하기도 좋고 뭐 사회성 발달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찬원 씨의 직장 동료인 박기종 씨도 화성에 살면서 여유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흰눈을 쳤다거나 스스로 올라가가지고 삼진을 잡았다거나 할 때 이제 희열감, 성취감, 좀 스트레스도 풀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답답한 서울을 떠나 자연을 가까이하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부터 생각하는 건 대도시에서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치이고 교통체증도 많고 그랬는데 화성시 여기를 오니까 사람하고도 많이 안 치이고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차를 세워놓고 약조를 한 30분 정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엔돌핀도 돌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하게 해줄까? 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도시의 매력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심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성은 반도체, 미래차, 제약 바이오 등 빅3 첨단 산업이 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동탄 반월을 중심으로 동쪽에 형성됐고 미래차는 우정, 남양, 송산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향남을 중심으로 남쪽에 한 축을 차지합니다.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자율주행 전용 실험 도시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KCT입니다. 네, 지금 이제 자율주행 시작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손도 떼고 있지만은 이거 발도 이렇게 다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브레이크도 지금 저희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이 차량이 스스로 감속, 가속 모든 걸 다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곧 보이실 건데 자율주행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다 인지를 하고요. AI와 센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커브길이라서 이제 속도를 감속을 하고 안전하게 지금 주행을 하는 거고요. 다시 직선이 나오면은 이제 가속을 하는 상태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4단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현재부터는 이제 운전석에 사람 없이 이제 주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 눈앞에 보이는 미래인가요?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되면 운전자 없이 도시를 달리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운전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차량 내에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볍게 사업적인 미팅을 한다거나 그런 환경이 이제 주어지면서 영화에 봤듯이 굉장히 뭐 저희가 직접 운전을 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이크업! 우와, 하늘을 나는 미래 교통인가요? 올라가서 본 시야는 매우 넓습니다. 고도가 낮을수록 상당히 재미라든지 희열을 느끼게 되죠. 매우 아름답다.
분명히 이 시장은 저는 온다고 장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왔습니다. 오너가 그 뚝심에서 밀고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내 기술로 드론 택시를 처음 만든 김도원 대표 이야기를 지상에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가장 빨리 시작을 했고 그만큼 저희의 기술력은 이 화성뿐만 아니라 국내의 탑 수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대표는 2년 전에 성인 1명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를 완성했습니다. 지금 자세각이 중심이 딱 그 정도 와주는 게 좋으니까 그 지금- 자세각에서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 걸 테스트를 해봐요. 네, 지금 전방에 지금 이 각도에서는 카메라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야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방 각. 지금 상태에서 하나부터 10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건 없는데요. 그거 같은 거 꼭 점검을 해줘야 돼. 현재 그는 성인 5명이 탈 수 있는 기체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아코가 많이 비어 있어요. 여기에 사람 항상 일렬의 좌석 배치를 기준으로 형식적인 것을 바꾸자고. 거기 4인승에서 5인승 다인승 개발로 우리가 개발을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저희가 개발 중에 있는 것은 다인승 기체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인승 기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태워서 충분히 에어 택시로서 드론 택시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체의 형식을 개발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에 도심 항공교통 UAM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 대표는 하늘길이 열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탈 수 있는 안전법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탈 수 있는 목적의 드론에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고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드론, 대형 드론으로서 양산 체계를 지금 밟고 있고요. 데코! 드론 택시를 타고 도심을 이동할 수 있는 날을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화성에는 비행 테스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넓은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도시로 생각하고 기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미래예요.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미래고 정말 빠르게 다가옵니다. 화성은 모빌리티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예요. 지난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현장입니다. 차세대 기술로 인정받아 CES 혁신상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요. 최성진 대표가 주인공입니다. 약간 혁신이라는 건 독특해야 되잖아요. 창의성이 있느냐. 그리고 기존 대비해서 얼마나 이것들이 혁신성을 가지고 오느냐라는 걸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를 만나기 위해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최 대표가 세상에 공개한 기술은 고장난 전기차 배터리를 다시 사용하게 만드는 이른바 재제조 공정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한가요? 재제조 과정이 사실은 제조 과정과 유사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재제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 것들을 수리해서 다시 그 문제를 없애는 거거든요. 신품은 다 새 거기 때문에 세척할 필요가 없지만 저희는 세척을 일단 해야 되는 게 다르고요. 그다음 기초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게 문제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팠을 때 의원을 가시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진찰 하잖아요. 이게 진찰이라 보시면 돼요. 한 번 쓰고 버리던 배터리를 다시 쓰는 시대가 됐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전기차가 되기 위해서는 재제조 과정이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가격도 신품보다 3분의 1 저렴하고 보증기한도 5년 10만 킬로미터 이내로 5배나 길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재제조한 이 배터리들은 용량 평가를 통해서 용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하고요. 확인된 것들을 저희가 EOL 최종 검사에서 다시 차량에 장착하기 전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출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은 배터리가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에 장착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앞으로 30년 뒤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은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는 전망입니다. 검은 황금이라고 부르는 이유겠죠. 최 대표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시장을 고민합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사람은 이제 지시만 하면 그 모빌리티가 움직여서 사람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게 결국은 육상에서도 가능하고요. 해상이나 공중에서도 가능하게끔 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 일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화성시 동탄에서 제약 바이오 기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신약 개발 역사와 함께 길을 걸어온 천병년 대표를 이곳에서 만났는데요. 신약 개발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여기 모여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약 개발 전문가들의 놀이터인 신약 클러스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신약 개발에 헌신한 천 대표. 최고 전문가를 모아서 신약 개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합니다. 인디비주얼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지당 한 마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화성시에서 한 기술 세미나에서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 그분의 그 기술을 우리가 그 서비스 세팅한 후에 수익이 나면 일부를 로열티나 이런 식으로 주는 식으로 내가 생각했는데 그거를 대화를 못했어 어저께. 전화 드려가지고 미팅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려서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는 국내 처음으로 민간 주도형 신약 클러스터인 개방형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최대 관심사는 암과 뇌질환 분야 신약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항생제를 많이 개발을 했고요.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위장약이라든지 이런 쪽의 약물을 개발하다가 바이오 붐이 불면서 항암제에 대한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신경계통,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뉴로사이언스 쪽의 약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엔 실험 장비 등 비용이 천문학적인데요. 천 대표가 협업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혼자서 못합니다. 주변에 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근데 협업이 우리나라는 쉽지 않은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 서로 잘 모르고 오픈을 안 하니까. 지난 1989년에 회사 설립 당시 우리 신약 개발 시장에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은 동물 실험이었습니다. 신약을 만들 때는 비임상 시험인 동물 실험을 먼저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천 대표는 최적의 동물 실험실을 만들기 위해 지난 세월을 바쳤습니다. 환경적으로 얘네들의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왜곡된 데이터. 이게 약물에 의해서 부작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부작용이 생긴 건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험동물을 시험하는 동안에 사육하는 그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가 세운 신약 클러스터에는 현재 입주 기업 10개 팀이 모여 있는데요. 신약 개발 생태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오늘 딥사이언스 가서 발표하셨는데 성공적으로 잘 하셨나요? 네. 여기 와서 실험을 하게 돼서 더 빨리 지금 진척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척색이랑 PBS 제일화시키는 거는 여기 와서 실험하면서 성공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네. 너무 좋고 이게 진짜 대표님께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 보안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서로 간에 오픈된 공간에서 서로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제약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을 돕고 싶다는 천 대표. 실제로 입주 기업들은 그에게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송도나 요즘에 마곡도 좀 하고 있고 가까운 곳에서는 판교에서 바이오 쪽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성균관대학교에서 여기가 가깝고 그리고 동물실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잘 돼 있어서 저는 여기를 선택을 했죠. 성균관대 연구교수인 허채정 대표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세포 기반 3차원 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약계는 동물 실험의 대안으로 오가노이드 기술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장이나 간, 폐 등을 본떠서 만든 인공장기입니다. 동물을 대신해서 이런 세포 레벨에서 신약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2D 베이스 세포가 아니고 미니 장기나 각 기관들, 뇌, 간, 폐 이런 장기들을 이제 배양을 해서 거기에서 약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인공장기를 3차원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젤 타입의 영양분 배지가 필수인데요. 허 대표가 이 배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버블이 생겨 있는 거가 젤이라는 거죠, 지금. 액체면 이렇게 생기지 않는데요. 이 세포 키우는 기본 배양액이고요. 이 액체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용액 상태로 존재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저희 회사 독보적인 기술로 포함된 재료를 섞어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젤 형태로 묽은 젤이 됐죠. 그래서 그 젤 형태로 저희가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배지는 100%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요. 게다가 가격도 비싸 감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집념이 세계 연구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저의 이제 목표는 글로벌의 모든 빅파마에서 저의 제품을 쓰는 그런 회사를 키우고 싶고 세계 최고의 진짜 가장 선진 그 시스템을 나는 구축해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바이오 기업들에게 그걸 제공해 주고 싶다. 적어도 25년 이상 된 꿈입니다. 이 도시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는 사실 첫 집을 마련한 이 화성시라서 사실 너무 저한테는 특별한 도시이고 이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게끔 꿈을 꾸게 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보급형 3D 스캐너를 개발한 성형원 씨. 미국과 유럽에서 만든 비싼 제품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2022년 11월 1일 날 설립을 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로봇 비전 솔루션을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3D 스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의 상품에 대한 기술이라서 일반 회사나 또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보급형 기술을 좀 만들고자 저희는 노력을 했고요. 동종 산업 대비 한 70%의 가격으로 저희가 뭐 회사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나 접목을 할 수 있는 저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패턴을 방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패턴 영상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인 성분을 이용해서 3차원 영상을 복원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다 점이에요. 이게 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 점 하나하나를 다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객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3D 스캐너는 무엇이든 복사할 물건을 올려놓으면 입체적으로 그림을 완성하는데요. 의료, 건축, 토목, 문화재, 사고 현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도 얼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체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3D 스캐너를 합니다. 또 이제 문화재 복원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그런 기술은 좀 특수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저희가 접근하기가 한정적인 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술을 좀 국산화하고 저희가 이런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문화재 복원에 대한 뭔가 가치를 더 높이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원 씨는 창업 초기에 집에서 사업을 시작할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화성 씨가 창업 자금 2천만 원과 사무실을 지원하면서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어쨌든 여기 하부 다음 달에 더 여기서 리치 뻗어와봐. 거기서 센서 씨까지 가보려고. 올해 목표는 일단 수익화에 대해서는 먼저 매출 200%의 성장을 작년 대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스타트업으로서도 좀 이제 어려운 숙제지만 저희는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는 화성시 안에서도 글로벌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고 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2021년에 화성산업진흥원을 출범시켰는데요. 관내 기업이 전 주기에 걸쳐 성장하도록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창업 기업들이 혁신 성장을 거쳐서 글로벌 기업까지 이렇게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그다음에 투자 펀드, 디지털 사업화,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하는 이런 단계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화성시는 서울 양재동에서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직접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글로벌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한 시의 노력과 염원이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업가 상생하며 더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고 더 즐거운 도시 화성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첨단 미래 전략 사업을 추가로 유치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며 교육과 문화 등 자족 기능을 완벽히 갖춰서 국내 최고의 테크노폴 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사람과 기업이 공존하며 선순환을 만드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당장에 필요한 거는 인력 수급 문제. 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여기 기업인들의 또 애로사항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화성형 공대는 화성에 위치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기타 중소기업들이 본인이 원하는 인재상을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과로 만들어져서 3, 4학년 때 이 화성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그 취업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도보 또는 자전거로 몇 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정주 환경의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N분 도시라고 하는데 유럽은 최근에 15분 도시로 분위기가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화성은 우선은 30분 정도 안에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은 밤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를 다시 찾았습니다. 시간도 잊은 채 일을 하는 홍석 씨를 만났는데요.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0.1부터 10 이런 식으로 해보고 나중에 조정하시죠. 네, 일단 저희 분야에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국산 기술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꿈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를 믿고 함께 해주는 저희 직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도시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 남보다 열심히 살았다라는 뿌듯함. 모든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냥 아프지 말고 웃으면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아빠의 성장의 모습이 이 도시 안에 묻어 있다고 한다면은 제 아이에게도 좋은 영양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안에서 좋은 미래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도시의 아침이 다시 밝았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도시. 화성은 지금 선명한 미래 기술이 세상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